자, 오늘 우리 이제 비대면 수업 마지막 수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라우트에 또는 스위치, 네트워크 장비의 기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잠깐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상적으로 지금 대구와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어떤 기업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우리가 토포로지를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습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5월 첫째 주 학교 와서 실 장비를 가지고 이제 실습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지금 현재 그림에 보이는 네 개의 장비, 서울 라우트, 서울 스위치, 대구 라우트, 대구 스위치를 우리가 어, 기본 설정을 우리가 다 하는 수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 설정 작업, 라우트의 IP 경로 설정 작업은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5장에 경로 설정 실습을 할 때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1단계, 2단계, 3단계 설정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장비를 여러분이 이거 세팅할 때 아주 유용한 어떤 그런 도움말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장비를 갖다 초기화시키는 방법, 라우터와 스위치 이런 장비를 초기화시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초기화를 시키는지, 그 다음에 초기화했을 때 어떤 우리가 메시지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서울 라우터하고 서울 스위치의 뭐 기본 설정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설정에 이어서 다시 장비를 한번 초기화를 한번 시켜서 기본적인 모드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라우터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울 라우터 들어가서 한번. 자, 보면요. 우리 enable 우리가 사용자 실행 모드에서 enable 명령을 입력하면 특권 실행 모드로 넘어갈 때 패스워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세팅했었습니다. 자, show 우리가 메모리에 정의된 설정된 내용을 볼 때는 show running configure라고 했죠. show running configure 해보니까 host name 1단계 설정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단계 패스워드 중에 바로 enable 패스워드 기본적으로 암호화 되어 있네요. 이런 이야기 나중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가 보면은 자, 라인 퓨처 영사 두 번째 필수 패스워드 텔레 패스워드가 정의된 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IP 설정 라우터는 IP를 갖다가 물리적 인터페이스인 파스트 이더넷 00나 또는 시리얼 우리가 01 지금 서울 라우터입니다. 서울 라우터 지금 우리 토포로지를 보게 되면은 서울 라우터의 파스트 이더넷 00 그 다음에 시리얼 01에 그렇게 IP가 그죠? 세팅이 된다는 것이 토포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 IP 설정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세팅을 하게 되면 라우터든 스위치든 간에 메모리, 라우터 스위치 램, 휘발성 메모리에 이 부분이 설정한 내용이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근데 램이라는 게 휘발성이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면 다 날아가 버리죠.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그 명령을 내려봤냐면 메모리에 정의된 설정된 내용을 전원이 꺼져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NVRAM이라는 여기 보시면 NVRAM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만 NVRAM이라는 곳에 저장하는 우리가 명령까지 잠깐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카피해라, 카피 러닝 컨피그를 스타트업으로 이런 우리가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카피해라, 러닝 컨피그를 스타트업으로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어디에 우리가 MVRAM이라는 비별 생명물이 저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라우터를 한번 껐다 켰음에도 불구하고 설정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자, 한번 더 저장해 볼까요? 자, 갑니다. 목적지 파일 네임은 그냥 여기에 보여지는 스타트업 컨피그라는 디폴트 파일로 그냥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show running config가 아니라 show startup config, 즉 MVRAM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원래 정의된 그 호스트 네임, 패스워드, IP, 시리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텔레패스워드까지 그대로 저장된 게 보일 겁니다. 이런 어떤 그 MVRAM에 저장됐기 때문에 라우터를 우리가 저번에 리로드라는 명령으로 한번 재부팅 해보았죠. 라우터를 또는 스위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재부팅할 때 이런 리로드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진행할 것인가? 컨펌 확인입니다. 확인 이거는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샵은 라우터의 OS를 메모리로 로딩 시켜 압축되어져 있는 이미지 OS를 압축시켜서 지금 이제 메모리로 올리는 지금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이야기도 나중에 우리가 물리적인 장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어때요? 설정된 내용, 1단계 호스트 네임이 그대로 지금 존재하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MVRAM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항상 껐다 키더라도 저장된, 설정된 내용이 보존되어져서 부팅할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장비가 활성화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비를 처음 다시 이 장비를 어느 다른 위치에서 새롭게 우리가 세팅한다는 가정을 한번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장비를 갖다가 뭐 초기화를 우리가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메모로 장비를 초기화시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제가 저번 시간에 드렸던 우리 교환 파일에도 자 이렇게 장비를 초기화를 시킨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시스코 라우터나 스위치 공장 초기화라는 것은 초기화란 MVRAM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아까 MVRAM이 바로 뭐였나요? 스타트업 컴피그였죠. 예, 러닝 컴피그를 스타트업으로 저장을 했다가 했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MVRAM입니다. 그래서 이 MVRAM 내용을 지워버리면 우리가 라우터 스위치가 부팅되어질 때 가져올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가 초기화되어 버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MVRAM을 지우는 명령이 자 라우터는 이레이저란 게 지우라는 뜻입니다. 예, 좀 이따 이 명령 한번 내려봐야 될 것입니다만 이레이저 스타트 컴피그 아까 우리가 MVRAM이 바로 스타트 컴피그였지 않습니까? 저장할 때 카피해라 뭐를 러닝 컴피그를 스타트업으로 자 저장 명령 한번 볼까요? 설정한 다음에 어떤 저장할 때 바로 이런 명령을 내렸었죠. 카피해라 뭐를 러닝 컴피그를 어디로? 스타트 컴피그. 바로 스타트 컴피그가 바로 뭐다? MVRAM, 비발성 메모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MVRAM 내용을 갖다 지우자는 얘기죠. 이레이저 지워라. 스타트 컴피그를. 자, 그러면 스타트 컴피그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리로드, 재부팅을 하면은 이제 저장된 값이 없으니까 초기화된 상태로 부팅이 이루어집니다.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도 기본적으로 이레이저 스타트 컴피그 명령을 우리가 내려서 MVRAM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는 나중에 우리가 VLAN이라는 어떤 그런 기술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물론 1학기 때는 이 VLAN 이야기를 갖다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2학기 수업을 하게 되면 이 VLAN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이 VLAN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어떤 스위치가 VLAN 어떤 기술을 적용을 했다면 사용했다면은 VLAN 정보를 지워주는 작업도 우리가 초기화시켜주는 작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VLAN.dat라는 파일을 갖다가 삭제하는 이런 명령도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스위치 시간에 여러분 2학기 가서 자세하게 수업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VLAN 정보를 더 삭제하는 추가적인 어떤 그런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리로드 명령을 내리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재부팅하면서도 초기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우터나 스위치를 초기화시킨다는 개념은 MVRAM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삭제하는 방법은 이레이저, 스타트 컴피그 명령으로서 가능하다. 어디에서? 바로 특권 모드입니다. 프롬프트가 샵이죠. 권한이 있는 위치에 와야만, 모드에 와야만이 이레이저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초기화시킨다. 이렇게 초기화시킨 다음에 라우터나 스위치를 부팅을 하면요. 시스코 장비는 반드시 이러한 메시지가 뜹니다. Would you like to enter the initial configuration dialog? Yes, no. 자, 이러한 메시지도 우리 교재에 많은 부분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라우터나 스위치를 켰는데 이런 어떤 물음 메시지가 뜬다. 이 물음 메시지는 바로 initial, 초기, configuration, 초기 설정을 다이얼로그가 대화 방식이죠. 대화 방식으로 우리가 세팅하기를 원하느냐. 다이얼로그로 들어갈래. 그런 뜻입니다. 만약 yes를 하게 되면 세팅하는 것이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그 물음을 해서 호스트네임 집어넣고 패스워드 집어넣어라. 이런 어떤 대화 방식으로 세팅을 하는 우리가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를 설정할 때 그런 대화 방식으로 사용했고요. 지금은 대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명령을 입력하는 바로 CLI 모드입니다. Command Line Interface. 저번 시간에 잠깐 창을 통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요 모드가 바로 CLI 모드죠. 이런 우리 창이 여기 바로 CLI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는 보시면은 Command Line Interface라고 그죠? 여기 바로 CLI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드에 커맨드를 입력하는 모드로 우리가 접근해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no라고 물음에 답을 합니다. 그러면 라우트는 라우터, 스위치는 스위치. 이게 무슨 모드죠? 이 프롬프트가 바로 사용자 실행 모드입니다. 최초 우리가 콘솔로 접속을 했을 때 장비가 초기화되었다면 이런 물음을 할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no라고 답을 하게 되면 CLI 모드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장비를 공장에서 처음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장비는 초기화된 상태겠죠.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전원을 꽂게 되면 이 물음을 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장비가 여러분이 어디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갖고 와서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장비를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 해주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NVM을 삭제하는 그죠? 방법이란 걸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음이 메시지가 나오는지 진짜 우리가 시뮬레이션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서울 아웃핏 기본 설정이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권 실행 모드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Enable, 자, 패스워드 묻고 있죠? 묻는다는 것은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nable 패스워드가, 즉, 지금 초기화가 안 된 거죠. 물론, 지금 호스트 네임이 서울 아웃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또 당연히 우리가 초기화 안 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특권 실행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ERASE, erase. 네. 명령 모르면요, 그냥 뭐 ER 치고 물음표 치시면 된다고 했죠. 물음표 치면 이렇게 도움말 기능, 좀 이따가 물음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물음표 치면 이레이즈라는 지금 현재 명령이 보입니다. ER로 시작하는 명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바로 탭을 치면은 이레이즈가 불러들여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이 되냐, 물음표. 이레이즈 명령 뒤에 어떤 우리가 또 옵션 명령이 오는지를 모르겠다. 그냥 물음표 던지세요. 아까 띄우고. 그러면 스타트 컴퓨터라는 게 지금 보이네요. 그죠? 네, 이게 바로 아까 어디라고 했죠? MV네. 여기 MVNam이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다가 스타트 컴피그라는 옵션을 넣어주면 된다. S 탭. 혹시나 뒤에 뭐가 다른 게 올까요? 머리 좀 쳐볼까요? 자, 다른 게 없고 CR이 보이네요. CR.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잠깐 좀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내가 이 명령 위치에서 엔터를 치면 이 명령이 실행이 될까?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뭐냐? 명령, 여러분이 입력한 옵션 명령 바로 한 칸 띄고 뒤에다가 물음표를 던졌는데 CR이라는 요 메시지가 요 단어가 보이면은 CR이 뭐냐면 carriage return 엔터를 말합니다. 엔터. 즉 여기서 이제 명령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CR이 안 보인다. 아까 여기 이레이저 뒤에다가 물음표 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CR이 없죠? 스타트 컴피그만 있지 CR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는 엔터가 안 먹어요. 이레이저란 명령만으로 뭐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그 라우터나 스위치에 그 도움말 기능 중에 에러 메시지를 언급할 때 제가 얘기할 때 요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이 보이면 내가 이레이저 스타트 컴피그 여기에서도 명령이 엔터를 치면은 명령이 실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R 명령이 보기 바라고요. 자,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떠요? 이레이저 MVRAM. 자, MVRAM 파일 시스템을 갖다가 지우겠냐고 지금 묻고 있죠. 이거를 모든 걸 지우는데 설정을 갖다가 설정 파일을 갖다가 지우는데 컨티뉴 계속 진행할래라고 묻고 있습니다. 컨펌은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확인. 그냥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MVRAM 내용을 갖다 뭐 했다? 초기화시켰다. 라는 우리가 메시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럼 확인해 볼까요? 한번요. 자, show. MVRAM이 아까 뭐였습니까? 스타트 컴피그죠. 스타트 컴피그 한번 볼게요. 엔터 치면은 뭐라고 떠요? not present. 네. 왜? 지웠으니까 위에서.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한다? 리로드.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초기화시키는 방법의 어떤 명령을 봤습니다. 그죠? 리로드 하게 되면 자,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리로드를 프로세서 진행할래 묻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라우트나 스위치가 다시 재부팅을 하게 되겠죠.
자, 재부팅 되면 이제 장비가 뭐 된다? 초기화된다. 자, 보세요. 이런 메시지가 뜨죠? 근데 여기 메시지가 조금 다르다, 그죠? 실 장비를 보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Would you like to enter the initial configuration dialog? 실 장비는요. 근데 이건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continue with configuration dialog 이런 아주 짧은 메시지가 뜹니다. 물론 실 장비에도 이런 짧은 메시지가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앞에 Would you like to?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같은 의미예요. 다이얼로그로 그죠? 컨피그를 갖다가 계속 하겠느냐. 즉 대화 방식으로 진행할래라고 묻죠. 우리는 뭐 한다고요? No. 우리는 CLI, 명령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팅하겠다라고 정의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no라고 해서 엔터를 칩니다. 우리 나중에 yes를 한번 나중에 쳐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no라고 해서 갈게요. 엔터. 엔터. 자, 우리 저번 시간 수업을 했죠?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모드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최초 접근을 하게 되면 콘솔 우리가 케이블을 통해서 바로 사용자 실행 모드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사용자 실행 모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드가 뭐였습니까? 샵 모드인 특권 실행 모드.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드가 전원 설정 모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준 이 모드가 바로 무슨 모드입니까? 사용자 실행 모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사용자 실행 모드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명령만 우리가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권 실행 모드로 우리는 진입을 해야 된다. 특권 실행 모드로. 그래서 특권 실행 모드 진입하는 명령이 뭐였습니까? enable이었죠. enable. 됐다. 자, 최초는 패스워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enable 명령을 통해서 특권 실행 모드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드를 원래는 영어로 privilege, 우리말로 특권 실행 모드라고 하고요. 또 enable 명령을 치고 들어간다고 해서 enable 모드라고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enable 명령을 통해서 무슨 모드로? 특권 실행 모드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모드가 바로 뭐였죠? 바로 전역 설정 모드입니다. 뭔가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전역 설정 모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 뭐였습니까? config. 우리 저번 시간에 약자 잠깐 이야기했나요? 원래는 풀네임은 자, CNF 치고 탭 치면은 config, T 치고 탭을 치면 터미널. 그래서 풀 명령은 config 터미널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약자로 간단하게 컴프티 특권 실행 모드에서는 설정 모드로 넘어갈 때 컴프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컴프티 해서 들어가면은 갈로 컴피그 이게 바로 무슨 모드였죠? 전역 설정 모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역 설정 모드에 들어와야만 뭐 할 수 있다. 우리 장비에 우리가 기본 세팅하는 단계에 1단계 뭐 호스트네임, 2단계 뭐 패스워드, 3단계 뭐 IP 설정 이런 설정을 갖다가 요 모드에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모두를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어떤 그 방법을 빨리 여러분 익혀야만 된다고 제가 부탁을 했고 또 연습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쉽게 여러분이 접근하고 또 다른 모드로 그죠? 빠져나오고 또 들어가고 필요할 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넣기 바랍니다. 이게 좀 빨리빨리 돼야만 장비 설정하는 게 재밌고 쉬워요. 이게 안 돼버리면 장비를 설정하면 자꾸 명령이 제대로 안 먹히기 때문에 짜증만 하고 또 이해하는 부분에서 많은 좀 어려움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드를 반드시 이해를 해라. 자, 이해했다는 가정하에서 장비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계 뭐라고 했죠? 호스트네임, 2단계 패스워드, 3단계 IP 설정.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설정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익숙치 않아서 많은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단어를 잘못 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트랜스레이팅 이런 어떤 메시지가 떠서 한 뭐 10몇 초, 20초 동안 아무 명령도 먹히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막 느껴질 것이고요. 또 실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또 이런 로깅 싱크로너스라는 명을 넣지 않으면 또 불편한 게 또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뭔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 전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라우터 스위치 설정할 때 유용한 도움말 세 가지 기능을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실수할 때, 그죠? 빨리빨리 좀 대처를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제가 그 파일에 이렇게 맨 뒷장이 뒷페이지인가요? 장비를 설정할 때 필요한 유용한 어떤 그런 기능들 세 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이거 보고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장비에서 우리가
진짜 실습을 하면서 한번 그 기능을 훑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여러분이 그 CLI, 이제 커맨드 작업을 할 때 유용한 명령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물음표 기능입니다. 물음표 기능. 이 물음표 기능을 영어로는 Context Sensitive Help라고 해서 나중에 교환에 이런 단어가 좀 잠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든 스위치든 이런 네트워크 장비에서 명령을 몰라도 바로 이 물음표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명령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또 명령의 단어를 여러분이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 물음표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명령을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사용자 실행 모드죠. 사용자 실행 모드에서 물음표를 딱 던지게 되면 이 모드에 쓸 수 있는 명령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용자 실행 모드에서는 쓸 수 있는 명령이 아주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 즉 장비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명령만 다룰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enable 명령을 통해서 프롬프트가 샵인 특권 실행 모드로 들어간다고 했죠. 이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특권 실행 모드입니다. 여기서 물음표 던지게 되면 또 많은 명령이 보일 거예요. 그 명령은 우리가 물론 사용자 실행 모드에서 내릴 수 있는 명령을 다 쓸 수가 있으며 또 사용자 실행 모드에 없었던 우리 장비에 심각한 어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또는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을 전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싶은데 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걸 알겠는데 알파벳으로 그 다음에 단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하고 물음표를 바로 붙이세요. 그러면 이로 시작하는 명령을 다 이렇게 불러들여 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명령을 지금 이제 필요로 한다는 부분을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물음표 로마 기능을 좀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rase라는 명령 뒤에 내가 어떤 명령이 내가 와야 되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예. 그러면 이때는 결국은 또 마찬가지죠. 예, 물음표를 예를 띄우고 나서 물음표를 던지게 되면 스타트 컨피그라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명령이 지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 뒤에 구체적으로 와야 될 어떤 옵션 명령이 뭔지도 이렇게 한 칸 띄운 상태에서 물음표를 던지게 되면 필요한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터미널 입력해서 저는 설정 모드로 들어왔네요. 인터페이스라는 명령 뒤에다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음표를 던지게 되면 그 뒤에 어떤 우리가 파라미터, 명령이 오는지를 여러분 또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 기능을 갖다가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위에 예를 갖다가 한번 드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나 스위치나 어떤 장비에 들어가서라도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컨트롤 Z를 누르고 특권 실행 모드로 한번 빠져나가 보고요. 디세이블 명령을 통해서 사용자 실행 모드로 빠져나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음표 던져볼게요. 그러면 사용자 실행 모드에 쓸 수 있는 명령들을 다 보여주는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이라서 명령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실장비는 굉장히 사용자 실행 모드에서 명령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여주는 명령은 사용자 실행 모드에서 보여지는 명령은 우리 장비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없는 명령 또는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없는 그러한 명령만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누구나 콘솔 연결로 이 사용자 실행 모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enable 명령을 통해서 특권 실행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최초의 패스워드가 없죠? 초기화시켰으니까, 그죠? 바로 진입이 됩니다. 자, 물음표 던집니다. 그리고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은 명령이 있네요. 예, 그래서 뭐 디버그 명령이나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명령들이 지금 보이는데 실장비를 보게 되면 더 많은 명령들이 보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 모드에서 물음표 던지면은 거기서 어떤 명령을 쓸 수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이해됩니다. 자, 아까 어떤 내가 명령을 내리고 싶은데 단어를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이 E라는 어떤 알파벳을 치고 물음표 치면은 자, E로 시작하는 명령이 지금 세 가지가 보이네요. enable, erase, next. 자, 그럼 내가 현재 난 erase라는 명령을 쓰고 싶어. 네, 이렇게 우리가 내가 명령의 어떤 알파벳 단어를 다 모르더라도 물음표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가 명령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까지는 똑같은 명령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탭 키가 먹히지 않습니다. 자,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를 탭키가 먹히려면 중복되지 않은 단어까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R까지 입력해야 되겠죠. R. 예. 그래서
탭을 치게 되면 erase라는 어떤 그 명령이 풀 명령이 뿌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실 것은 뭐냐? 어떤 내가 단어를 쳤는데 탭키가 안 먹어. 그러면 거기서 바로 물음표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입력한 알파벳까지 중복되는 명령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중복되지 않는 알파벳까지 입력을 하고 나서 탭을 치야만 어떤 필요한 명령이 풀, 그죠? 명령이 뿌려진다는 거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물음표 짓죠? 그리고 밑에 다음 바로 뭐가 스타트 컨피그라는 거죠? 이런 어떤 파라미터 옵션이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물음표 기능을 여러분이 많이 좀 활용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물음표 기능, 도움 요할 기능을 여러분이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에러 메시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러 메시지. 자, 그래서 우리가 유용한 도움말 기능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물음표 기능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하나 볼까요? 물음표 기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 뭐냐? 바로 콘솔 에러 메시지. 지금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그 접속은 콘솔 접속이죠. 라우터 스위치를 최초 접속하는 방법은 콘솔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파란색 요 케이블, 그죠? 요 케이블로 우리가 콘솔 연결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물론 나중에 학교에 가면 실장비로 직접 연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자, 여기 바로 콘솔 접속이죠, 그죠? 예. 콘솔 접속을 한 창이 바로 이 창이라는 얘기, 이런 창. 이런 창. 이걸 우리가 콘솔 창이라고 합니다, 콘솔 창. 그럼 이 콘솔 창에서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 사용자가 실수할 수 있겠죠. 명령을 잘못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잘못 내리게 되면 우리 이 시스코 장비는 사용자한테 지금 현재 어떤 실수를 했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에러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ambiguous command라는 에러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 incomplete command라는 에러 메시지가 있고요. 세 번째, invalid input detector mark라는 에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이걸 보고 실습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ambiguous command란 말이 뭐냐면요. 우리말로 애매모호하다는 뜻입니다. ambiguous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면 명령이 애매모호하다. 즉 어떤 명령을 실행하라는지를 모르겠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는 에러 메시지예요. 그럼 이 메시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세요. 만약에 내가 특훈 실행 모드에서 E라는 명령만 치고 엔터를 쳤다는 얘기죠. E라는 명령만 치고 엔터 치니까 이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 에러 메시지가. 그러면 말 그대로 애매모호하다. 자, 이 에러 메시지가 떴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입력한 알파벳 붙여서 물음표를 던지세요. 붙여서 물음표를. 그러면 E로 시작하는 명령이자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enable, erase, exit 세 가지가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E라는 단어만으로는 세 개 중에 어떤 명령을 실행하라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에러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ambiguous command. 그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딱 보게 되면은 내가 입력한 그 알파벳에 붙여서 물음표를 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ambiguous command가 만약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떴을 때는 입력한 알파벳에 붙여서 물음표를 던져라. 그러면은 어떤 명령이 그죠? 존재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에러 메시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erase라는 명령을 불러드렸습니다. 엔터를 쳤어요. 그러니까 incomplete command라고 뜬다. 말 그대로 명령이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에러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erase라는 하나의 어떤 단어, 하나의 명령만으로는 뭐를 실행을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erase 뒤에 어떤 추가적인 옵션 명령이 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incomplete command error 메시지가 뜨면 입력한 단어에 한 칸 띄웁니다. 한 칸을 띄워서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한 칸을 공백을 주고요. 공백을 주고 나서 물음표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뒤에 스타트 컴피그나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옵션 명령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내가 필요한 어떤 옵션을 또 불러들여서 엔터를 명령을 내리면 되겠죠. 자, 아까 ambiguous command는 입력한 알파벳에 붙여가 물음표를 던지라고 있고요. incomplete command는 내가 입력한 단어 한 칸 띄우고 물음표를 던져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incomplete command는 명령이 완전하지 않다. 내가 내린 어떤 명령 뒤에 다른 어떤 옵션 명령이 그죠? 와야만이 실행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어떤 실행이 가능하려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여기서 이 명령만을 내려서 엔터가 먹히려면은 우리가 물음표 던졌을 때 CR, carry return이라는 거죠. CR 단어가 보여야만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CR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안 보이는 위치에서 엔터를 때리게 된다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incomplete command 에러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이때 바로 한 칸 띄우고 물음표 던져서 예제 뒤에 어떤 옵션 명령이 와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에러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요. invalid input detect mark예요. 여기 마지막 에러 메시지입니다. 이런 에러 뜬다면 이 에러 메시지 의미가 뭔가 하면 마크된 위치 부분에 알파벳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효하다는 얘기죠. 유효하지 않은 어떤 입력이 감지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뜨게 되면 내가 요 마크된 바로 앞 단어까지 타이핑을 하고 물음표를 치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STAR 다음에 U가 아니고 뭐가 T가 와야 되죠. T가. 네. 그래서 바로 잘못된 위치 알파벳 위치 부분을 이렇게 마크로 찍어줍니다. 여러분이 마크 앞부분에 알파벳까지 우리가 입력을 해서 물음표를 붙여서 던지게 되면 뒤에 어떤 알파벳이 오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에러 메시지를 기억을 하고요. 제가 이걸 똑같이 또 우리가 시뮬레이션 패킷 레이스 갖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E만 입력해서 엔터를 칩니다. 에러 메시지 뭐가 뜨죠? ambiguous command라고 뜹니다. E가 애매모호하다. 어떤 명령을 실행하라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라고 했죠? 입력한 알파벳에 붙여서 물음표 던져라. 그러면 명령이 몇 가지가 있다? enable, erase, exit. 이 세 개 중에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필요한 명령은 erase라는 가정을 할게요. R까지 치고 탭을 칩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러 메시지가 뜨네요. incomplete command. 명령이 완전하지 않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입력한 이레이저 띄워서 바로 물음표를 한 칸 띄우고 물음표를 던져라. 자, 여기 뭐가 없습니까? CR이 안 보이죠? 네, 엔터가 먹히는 CR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음 던지기 결국은 엔터를 치면은 명령이 완전하지 않다. 즉 CR이 없으니까 이레이즈라는 이 단어만으로 뭘 실행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칸 띄우고 물음표를 던지면은 요 뒤에 올 수 있는 옵션 명령이 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 컴피그 아까 우리가 요 명령이 바로 뭐였죠? 장비를 초기화시키는 명령이었죠. MVM 내용을 지우는 거. 자, 뒤에 물음표 던져볼까요? 한번 한 칸 띄우고요. 뭐가 보입니까? CR이 보이죠. 자, CR이 보인다는 것은 뭘 말한다? 요 지금 이레이저 스타트 컴피그 여기서 명령이 먹힌다. 말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엔터 때려볼까요? 자, 그러면 뭐예요? MVM 아까 파일을 진짜 지울래? 이런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실행이 되고 있죠? 엔터. 자, MVM 지웠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에러 메시지, ambiguous command, incomplete command, 그 다음에, 하나 빠졌네요. 예. 이렇게 incomplete command였던 그 에러 메시지의 이유가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에러 메시지 보세요. 제가 뭐를 보고 싶어서 show라는 명령을 친다고 쳤는데 shou를 치고 자 run 러닝 컴피그 내용 보고 싶다. 이렇게 입력했다는 가정합시다. 엔터. 원래는 마크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마크가 떼야 되겠죠. 이 부분에 그죠? 이 부분에 여기 마크가 뜰 겁니다. 시뮬레이션이라서 이런 오류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마크된 부분에 어떤 입력이 무효한 유효하지 않은 입력이 감지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크 붙은 그 앞 단어까지 여기까지 타이핑하고 물음표 던져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SHO 물음표 보세요. U가 아니고 뭐죠? W죠, W. 네, 그래서 이렇게 마크가 찍히는 부분에 우리가 단어가 알파벳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명령이죠, 그죠? 이런 명령. SHOU가 아니라 OW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마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에러 메시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면 장비를 세팅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왜 실수했는지 그 대처할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그죠? 설정하는 어떤 이런 컴피그 연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에러 메시지를 기억을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세 가지는요. 에러 메시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히스토리 버퍼라고 해서 내가 한번 입력한 어떤 모드에서 사용자 실행 모드든 특권 실행 모드든 어떤 모드에서 입력한 어떤 명령들을 기본적으로 10개까지 메모리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령을 또 칠 필요 없이 그냥 핫키를 이용해서 불려들어주면 되는데 컨트롤 P나 또는 뭐 컨트롤 N, 프리뷰 이전 명령, N, 넥스트 다음 명령, 그 다음 업으로 위 화살표, 다운으로 아래 화살표, 우리 키보드에 그죠? 요걸 눌러서 내가 한번 입력된 명령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타이핑 할 필요 없도록 하는 이런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쇼 히스토리 명령을 치면은 내가 어떤 모드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가 보일 거예요. 기본 10개까지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볼까요, 한번?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이런 명령 내렸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show history. 자, 탭, 엔터. 자, 보십시오. 이런 명령을 지금 이 모드에서 내렸다는 얘기네요. 이런 명령을. 그럼 이거를 내가 만약에 또 어떤 뭐 show history 명령을 또 치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show라는 명령을 막 내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P나. 자, 보세요. 컨트롤 P. 또는 컨트롤 N. 네? 컨트롤 이전 명령. 자, 누르면 계속 위에 지금 명령이 로테이션 돼서 보여집니다. 그죠? 컨트롤 N. 다음 명령. 그럼 화살표 아래 위. 자, 이런 화살표 아래 위 키를 지금 더 필요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명령을 불러드리면 다시 재타이핑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히스토리 버프 기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핫키를 통해서 화살표 아래 위 키를 통해서 내가 입력한 명령들을 쉽게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구나. 라는 것까지 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킷 트레이서 여기도 제가 저 끝에 이렇게 그죠? 도움말 유용한 어떤 도움 기능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봐도 되고 또 드린 요 바이러스 그죠? 요 부분을 좀 확인하면은 라우터나 스위치 장비를 세팅할 때 훨씬 좀 수월하게 그죠?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까지 제가 정리됐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기본적인 모드 얘기 다시 한 번 더 하고, 기본 세팅을, 우리가 모든 라우터 스위치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